네, 이화영의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도 맡게 됐네요. 야, 이걸 쪽집게처럼 맞춘 최진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최인정입니다. 아니 저 변호사신데 저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뭐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맞추시네. 예. 그래요. 지난번 10년형 정도로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도 딱 맞췄어, 10년. 사실 맞췄고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신속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을 아마 신진우 부장 재판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예측을 했었었는데 그러게요. 네,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뭐 맞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저 놀라운 거는 이화영에 대한 10년 뭐 6개월 차이지만 그건 맞춘 거나 마찬가지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 이재명 건 맞는다 그랬더니 이것도 맞췄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의 그 대법 아니 이게 지금 법원의 의지가 이재명을 법대로 처리한다 이런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명수 사법부에서 네.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재판 네.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대법원장님이 오시면서 네. 비정상의 정상화, 재판의 신속성 이 부분을 상당히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재경지청이라고 하는데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10년형 선고 예측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범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부 배정 이런 부분은 제가 저는 변호사 업무를 활발히 하고 또 형사 사건도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런 실무가의 뭐 이런 그렇지. 이거 아마 다른 방송에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변호사님들도 형사 사건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로서는 뭐랄까 지금까지 와는 다른 강적을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화영 재판으로다가 많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꽤 차고 있는데 거기에도 104번인가 그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은 뭐 이거 속도전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깼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재판장님이 네. 판결문이 아마 원래대로 하는 것대로 다 별지까지 하면은 한 350페이지 네. 익명화되고 제2급 비밀을 삭제했는 걸로 하면은 291쪽이나 네. 되는데요. 상당 부분은 읽어봤는데 네. 저는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화영의 1심 판결은 네. 곧 이재명의 1심 판결과 품절의 안면 데칼코마니처럼 같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아마 공소장도 거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은 이화영의 유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왜 이화영이 대북 불법 일을 일으켰느냐 그 도가 무엇이냐 네. 논증하는 그 내용이 주류란 말. 그렇다면은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과의 어떤 관련성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를 한 300쪽 넘는 판결문에 그대로 녹여놨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굉장히 빨리 이재명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은 그 재판이 지금까지 늦어진 건 뭐냐면은 사실은 문재인 때 지들
입장에서는 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한테 그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에 어떻게든 수사 안 받고 재판 안 받으려고 검수완박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 쓰레기로 만들었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가 쉽게 막 얘기하면은 나 그거 검찰에 얘기하는 거 그거 나 동의 못해 하면은 요즘이야 뭐 화장실에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에 똥닦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쓰는 것밖에 예. 우리가 그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뭐 증거 부동의 하면은 그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러서 수십 명 조사해라는 거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법원에 다 일일이 다 불러야 되는데 오늘 나오라고 하면 증인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휴가 못 내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사받았던 사람들 이미 법원에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서 다 일일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화영의 사건으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던 사람들이 법원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또 피고인 신문 조서 예. 그리고 또 증인 신문 조서 등본 내지는 녹취록 이것들은 형사소송법상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가집니다. 그렇죠. 결국 예. 이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재판에 이화영 1심 판결에 나왔던 각종 증거들, 특히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을 그대로 목차를 달아가지고 이 사건 이재명 재판에 낼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부동의 한다 해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지. 법원 앞에서 했던 그 증거들은 그 증거 능력을 다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1심 사건이 거의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뭐 물론 뭐 실무상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또 탄핵할지 뭐 별일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이미 뭐 한 80% 정도는 심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의 명줄이 뭐 간당간당 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에 총선한다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예. 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안 나오면은 구인영장 발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렇듯이 만약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 2번 이상 뭐 또 무단불 출석하면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인영장이 뭡니까? 구속영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더불어서 뭐 지금 박사님 물으시는 거는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올 것이냐.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1심에서 법정 구속할 것이냐. 요것을 뭐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뭐 그러니까 이화영의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직접 관련성이 사실상 판결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특히 이제 이화영에 대한 양형을 하면서 이화영이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가고 평소 때 자기가 근무했던 쌍방울의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생색내고 했던 것들을 다 인정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온갖 부부싸움 법정에서 이 신진우 부장 앞에서 해가면서 했던 그런 진술범복 이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 재판부를 농락하려고 한다라는 말로 저는 달리 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이재명은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뭐합니까? 그거 쌍방울의 김선태가 지들 돈 벌라고 주가 조작하려고 해놨는 그 주장 하나도 안 믿고 검찰 조작했던 증거만 믿고
했다고 하면서 유죄 판결한 신진우 부장을 비난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은 공범이고 네. 실질적인 주범, 우리가 책상 위의 정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조폭에서도 뭐 제일 위에 있는 조폭 두목은 뭐 술 한잔 하면서 사무실에서 딱 다리 걸고 앉아서 야, 쟤 좀 어떻게 해라고 하면 밑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 주범을 우리가 형법에서는 책상 위의 정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 예. 이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누구는 뭐 3,650년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마 이화영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설령 뭐 야당 대표고 한다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과연 구속하지 않을까요? 실형 선고하면서 불구속할까요? 오히려 이화영이 잡혀 있고 이화영보다 더 중한 어떤 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1심에서 이재명에 대한 법정 구속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쪽지게 변호사 이렇게 최진영. 저 변호사 잘해요. 사건 박박 보내주세요. 제가 예. 다 풀어드립니다. 예. 아, 이재명 얼른 어디서 제가 한번 좀 변론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보다는 제가 봤을 땐 뭐 그 쌍방울 우리 김성태 회장님 오시면 제가 좀 잘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있고. 농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논리적으로 법리 논리로 얘기하죠.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고 이화영보다는 훨씬 높은 중형이 선고된다. 같은 또 재판장이 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네요. 좀 물줄기가 이제 좀 시원하게 좀 빛이 보이네요.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그냥 무기력증 걸리고 그냥 짜증나고 그랬었잖아요. 서광이 비칩니다. 나라의 서광이 비치네요. 신진우 부장판사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이 사건을 계속 맡게 한 수원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장 이 법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박수 치고요. 자, 법정 구속으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 없을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아마 압박이 민주당 내에서 막 판사 탄핵한다 어쩐다 뭐 별 난리를 칠 텐데 심지어는 법사위 위원으로 있는 박균택을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포함시켰더라고요. 이야, 이놈들 하는 짓들 보세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강단 있게 잘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영웅됩니다. 자, 조심스럽게 예측하죠. 영웅돼요. 이화영 중형에 이어서 이재명 법정 구속 때리면 뭐 판 끝납니다. 다음 대선 보나만 합니다. 제 촉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벌써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권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예측한 사람 뭐 더러 많이 있지만 법정 구속 깔끔하게 대통령. 그래서 보수파가 한 번 더 정권 잡고 그러면 태평성 대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좀 불안했는데 한동훈 가지고 될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는데 저 이재명 잡아놓을 수 있을까? 불안했잖아요. 싹 희망의 햇빛이 싹 내리네요. 신진우 부장판사. 그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 잘해주고 계시고요. 수원지방법원장도 역할 잘해주시고요. 이제 좀 숨통 트이네. 재명씨, 그동안 잘 버텼어. 이제는 진짜 강적을 만났네. 이제 자
사요나라. 아이 빨리 쭉쭉 들어가세요. 자, 매셔. 아유 매셔 빨리.